안녕하십니까. 52회 사주풀이 꿀팁 톡톡 20번째 소제목으로는 지지가 합운을 만나면 이런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자, 이 합이라는 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간에도 합이 있고 지지에도 합이 있는데 천간은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쉽게 설명하면 하늘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고개를 쳐들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갑계합토, 을경합금, 병신합수, 정임합목, 무게합화 이렇게 간단해요. 근데 지지는 이게 원래 땅속에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뭐 합이라는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합이란 뜻을 어느 정도 큰 틀에서 합이란 뜻을 이해하시면 돼요. 합이란 뭐냐? 일단 사랑이에요, 합은. 자,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 껴안게 되죠. 그러면 동작이 정지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이 있다는 건 누군가가 만나서 사귀고 또 부침성이 있고 애교도 있고 감정이 풍부하고 정도 많고 껴안다. 다 좋은 얘기죠. 그런데 이제 어디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합이 많다는 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남녀 관계에서 합이 많으면 이성을 어떻게 돼요? 자주 접하게 되죠. 그래서 잘못하면 어떤 성적인 어떤 문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단점도 있죠? 그게 많다는 건 항상 문제예요. 이제 합이란 뜻은 어느 정도 알겠죠? 자, 사랑, 동작, 정지, 사교, 부침성 있다, 애교가 있다, 감정이 풍부하다, 정이 많다, 끼얹는다. 상당히 다 좋은 말이죠. 자, 이렇게 합의 이제 뜻을 이제 공부했는데, 큰 틀에서 합은 이렇게 보시면 돼. 6개의 합이라고 그래서, 이건 천간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 부부합 있죠? 그거와 같은 거예요. 천간합의 부부합처럼. 육합은 뭐냐면, 자축합, 인해합, 묘술, 진유, 사신, 오비, 이렇게 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합을 하면은 남과 여자가 껴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와요? 씨앗이 생기죠, 씨앗. 즉, 자식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와 축이 만나면 토를 이렇게 생성하게 돼 있어, 토. 인과 해가 만나면 인해합목, 묘술합화, 진유합금, 사신합수, 오미합화 이렇게 해서 다른 어떤 물질을 만든다는 거예요. 둘이 음과 양이 껴안고 있으면 다른 물질을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어떤 책에 보든지 간에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축합토, 인해합목, 묘술합화, 진유합금, 사신합수, 오미합화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육합이에요, 육합. 그 다음에 이제 방합이라는 거는 계절합도 되고, 우리가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방위,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오행적 세력이 강해진다는 의미의 방합이라는 거는, 인묘지는 동쪽이죠. 동쪽. 그러니까 방위, 동쪽. 인묘지는 동쪽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 인묘지는, 그 다음에 동쪽, 이건 인묘지, 그 다음에 사오미는 요건 남쪽. 그 다음에 요 신유술은 서쪽. 그 다음에 서쪽, 해자축은 북쪽. 요렇게 방위를 나타내고, 또한 계절을 나타내요, 계절. 인묘지는 봄이죠. 인묘지는 봄, 사오미는 여름, 신유술은 가을, 해자축은 겨울. 그래서 어떤 사주에, 이렇게 사주에
해가 있다. 인해합. 이렇게 육합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런 것이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 아, 인해합목에서 목이란 기운을 생성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만들어진 기운이 이 사주에서 꼭 필요로 하는 용신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것이 되면 이것이 긍정적인 작용을 해요. 이렇게 합의된 게.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목이 이 사주에서 기신으로 작용하면 합은 어떻게 부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나중에 이제 삼합을 여기 삼합 있죠. 삼합에서 보시면 인오술 이렇게 있죠. 자, 운에서 술이 오면은 대운이라든가 세운, 월운, 일운에서 술이 오면은 인오술 이렇게 해서 삼합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삼합을 만들면 힘이 강해지면서 인오술 화곡을 만드는 거예요. 불의 기운을. 그럼 이 사주에서 불의 기운이 대단히 강해지겠죠. 이 낱개로 보면 이것이 불, 목, 불, 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술이 옴으로 인해서 인, 오, 술 이렇게 세 글자가 뭉쳐서 불기운을 형성한다는 거야. 그럼 이 사주에서 보면은 자, 수국하니까 이게 재가 되겠죠. 재성의 기운이 엄청 강해진다는 거예요. 사주에서. 그래서 이 합은 운에서 어떤 기운이 왔을 때 사주 지지에 있는 두 글자, 한 글자 이것이 결합이 돼서 어떤 기운을 만들 때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떤 기운을 만들었는데 그 기운이 사주에서 필요로 한 오행인지 필요 없는 오행인지 그걸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합은 처음에 보면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그렇게 뭐 조금 익히면은 이제 일정한 법칙대로 움직이니까 복잡한 건 없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인묘진 목국에서 이게 방합인데 사주에 보면 인하고 진만 있을 경우가 있어요. 또 인하고 묘만 있을 경우도 있고 묘하고 진만 있을 경우 있는데 이럴 경우에 여기서 지금 없는 게 인이죠. 운에서 인이 오면은 인묘진 이렇게 방국이라고 해요. 방국, 방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자, 인묘에서는 운에서 진이 오면 인묘진 요렇게 짝이 잘 맞아 들어가는 걸 그걸 확인하셔야 되고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제 계절 방위합이고 이 삼합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사회적인 합이에요. 정신적인 합이고 사회적인 합. 자, 해묘미라는 삼합이 있고 해묘미는 목국으로 가요. 목국. 그 다음에 인오술은 화국, 불로 가고 사유축은 금국으로 가고요. 신자지는 이렇게 수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계절이죠. 자, 목은 봄이고 인오술은 여름, 사유축은 금, 가을, 신자지는 수, 겨울. 자, 이렇게 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반합이라는 거예요. 반합. 완전한 합이 아니라 이렇게 반합이 있을 때도 해묘, 목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요 수가 묘를 만나면 해묘, 반, 목국으로 간다. 목의 기운을.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중간에 묘가 운에서 오면 어떻게 완벽한 해묘이 목국이 되겠죠.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라만 봐도 묘미만 보는 순간 아, 해가 오지 않아서도 이게 반합이다. 요런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정말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자, 인술, 오술, 인오 이렇게 반합이 있는데 여기에서 술이 오면은 완전한 합이 되겠죠? 여기서는 오가 오면 되겠죠? 여기서는 인이 오면은 완전한 화국이 되겠죠? 네, 그런 그거 익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사유축 금국인데 사유가 될 수도 있고 사축이 될 수도 있고 유축이 될 수도 있어요. 즉 반합식으로. 그런 경우는 어떤 기운이 왔을 때 완전한 삼합이 되느냐, 네?
그거를 이 사주 원국에서 찾아서 우리가 운에서 대운, 세운, 월운, 일운에서 어떤 기운이 왔을 때 완전한 삼합이 되느냐, 완전한 방합이 되느냐, 혹은 육합이 되느냐, 예, 그거를 이제 구분하셔서 합이 된 상태에서 반드시 다른 생성된 오행이 이런 사주에서 필요한 오행일 때는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거기까지만 이제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에 써 있는 건 엄청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큰 것만 기억하시면 돼. 육합은 어차피 두 글자로 이제 조합이 된 거니까 자, 육합. 이 육합은 우주 지구가 자전과 공존한 상태에서 여기가 오미가 되죠. 미 다음에 신이죠. 그 다음에 여기 사죠. 자, 오미 이렇게 사신합서 진이죠. 유가 되죠. 진유합금. 그 다음에 묘니까 묘술합합. 인이니까 인해합목. 자니까 자축합도. 이렇게 해서 지구가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이렇게 위도가 돌아가는 상태에서 섞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 이 육합은. 그래서 자축합토, 인해합목, 묘술합합, 진유합금, 사신합서, 오미합합. 요렇게 되는 거예요. 두 글자씩. 자, 육합이 있고, 크게 방합이 있고, 삼합이 있어요. 이렇게. 삼합.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육합은 두 글자로 이루어진 거예요. 두 자가 합쳐서 하나의 새로운 물질을 생성한다. 방합은 세 글자가 모여 있는 거예요. 삼합도 세 글자가 모여 있고. 근데 방합은 계절합이고 방위합이고 가족합이라고 돼요. 가족합. 삼합은 사회적, 정신적인 합. 그럼 이 사주에서 딱 보시면은 지금 해묘까지는 있죠. 해묘까지 있죠. 미가 없죠. 없지만 이것도 이렇게 반합이라는 거야. 반쪽합. 해묘, 미, 목국인데 반합, 목. 근데 운에서 미가 왔다. 을미년이 왔다. 그러면 이렇게 미가 여기 딱 가서 해묘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완전한 삼합이 되겠죠. 이럴 때는 목의 기운이 엄청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에서 봤을 때, 자, 하나, 둘, 셋. 인성이 없죠. 여기 하나 있네. 하나, 둘, 셋. 이 정도면 거의 중화된 사주죠. 그런데 갑자기 을미대운이나 을미월운에서 미가 왔을 때 이렇게 해서 엄청난 목기운을 행성하면은 어떻게 돼요? 너무 강해지죠? 비견겁자가. 그럴 땐 고집이 강해지고 자존심 강해지고 뭔가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너무 과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시겠죠? 자, 여기서는 아까 해봤지만 인오에서 반합이 되어 있는데 술이 와 있어요. 병술년이 왔다. 그러면 이 수리와 옴으로 인해서 인오술 화국이 형성된다는 화국. 그럼 이 사주에서 기존에 하나, 둘, 셋, 화가 세 개, 재가 세 개 있었죠. 그런데 이 재국이 엄청나게 커짐으로 인해서 재다신약으로 갈 수 있다는 이 사주는. 확 바뀌어버리죠, 틀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합이 사주 전체 지지 구성에서 어떤 운이 와서 삼합을 형성해 주느냐, 반합을 형성해 주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전체 판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인하고 진이 있죠. 이때 묘가 오면 인묘진 방합이 되죠. 반합. 근데 또 이렇게 인하고 오가 있죠. 또 술이 오면은 인오술 화가 되죠. 이렇게 사주가 뭔가 운에 따라서 변화가 크게 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지지를 가지고 있는 사주는요, 잘 보셔야 돼. 예. 운이 올 때마다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럼 자, 신금일간 사주인데 지지에
사, 오, 미. 이렇게 해서 사오미. 방합이 되어 있죠? 사오미, 이렇게. 이렇게 방합이 되어 있어, 사오미 방합. 그런데 사유가 왔을 때는 사유축, 이렇게 금국으로 가죠? 이땐 또 삼합이에요. 사유축, 이렇게. 그죠? 요렇게 되는 어떤 변화를 우리가, 이게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 그래서 어떤 오행이 사주 원국에서는 약했는데, 운에서 어느 한 글자가 와서 딱 삼합이 형성되는 바람에 엄청나게 큰 기운이 형성되면은 운의 판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오행이 달라지죠? 그러면 신강한 사주가 더 강할 수도 있고, 또 약할 수도 있고, 신약한 사주가 적정히 신강으로 바뀌어서 좋은 사주로 갈 수 있잖아. 그래서 사주 원국보다는 운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돼. 네. 왜냐면 운에 의해서 사주 원국 자체가 많이 바뀌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걸 다 애올라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인 거 삼합이 형성된 모양만 보세요. 육합은 어차피 두 글자가 모이니까 자축합토, 인해합목, 묘술합화, 진유합금, 사신합수, 오미합화. 방합은 인묘진, 동쪽이고 목국이고, 사오미는 남쪽이고 화국, 신유술은 서쪽이고 금국, 해자축은 북쪽이면서 수국, 그 다음 삼합에서 해묘미는 목국, 인호술은 화국, 사유축은 금국, 신자진은 수국. 이렇게 형성된 완벽한 삼합인데 이렇게 안 와도 기운은 좀 약하지만 반합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거야. 신자진에서 신자가 반합이고 신진도 반합이고 자진도 반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인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전혀 다르죠. 이거는 수고, 이거는 토인데 이렇게 자진, 반합이 만나서 토기운이 약해지고 수기운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예. 이 상태를 잘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주 자체가 신강, 신약도 바뀌고 어떤 오행이 바뀌냐에 따라서 육신이 어떻게 돼? 기운이 강해진 기운도 있고 약해진 기운도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합의 작용력이에요. 지지가 합운을 만났을 때 변화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고 한 번씩 더 보세요. 오늘은 지지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부패로. 저는 돗자리 쌤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